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박셀바이오가 왜 제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박셀바이오의 수급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매 스탠스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내에 있는 슈퍼게이머 분들이 지금 박셀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아직까지 팔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간간히 이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특히 단타 매매나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이 내가 손절 라인을 잡고 매도를 고민할 만한 가장 단기적인 패닉에 빠지기 쉬운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세력들이 대량의 투매를 한다는 이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 중에 일부만을 매도 처리를 하면서 주가를 떨구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이 세력들이 N자형으로 다음번 상승을 만드는데 전부 다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력의 매집 기간 자체가 얼마라고 그랬죠? 무려 1년 반 동안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1년 반 동안 매집을 시키고 겨우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가 급등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은 매물을 쏟아낼 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 영상에서 세력의 매집은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집 기간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세력의 매집은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OBV 보조지표를 참고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세력의 매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자, 이전에 1차 대상승을 만든 뒤에 세력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는데, 자, 정확하게 어디부터 매집이 시작됐냐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구간부터, 이 특이점에 나왔던 요 구간부터 세력의 매집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세력이 최근에는 거래량을 속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 OBV 지표는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으로 이 OBV가 상승이 나왔던, 급락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 지점이 바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던, 저점에서부터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OBV가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번 상승 랠리가 시작하기 직전, 바로 올해 6월달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부 다 이 매집의 기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매를 하실 때 장기간 물려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매집 기간을, 이 장기간 하락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견디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던 이 구간에서 내가 혹시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마이너스 40% 혹은 마이너스 60% 이상으로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 30%대 혹은 마이너스 35%대로 손절을 결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이 급등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차트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박셀바이오의 바닥 시그널이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 저점을 찍고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하실 정도로 2-3개월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매집의 기간이 1년 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기간도 최소
반년 이상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바닥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참고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보조지표를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닥 지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물타기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신규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박셀바이오를 지금 현재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가가 급등이 최근에 나오면서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똑같이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도 똑같은 매매 전략을 취할 텐데, 앞으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RSI 지표상 가짜 매도 시그널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진짜 고점 시그널이 나오게 될 텐데, 당연히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서 웬만하면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 매매를 보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들이 바로 이 뒷부분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면 안 되고 가장 고점일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진원생명과학의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도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원생명과학도 장기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세력의 매집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바닥 시그널,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물타기나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 수익 매매로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매도 시그널, 고점 시그널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슈팅 이후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특히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박셀바이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상황이죠. 여기서도 최근에 박셀바이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을 슬슬 잡는 이런 구간을 연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 이 지표상에서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진원생명과학도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홀딩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후에 차트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매도 시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자, 이때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셨다 하더라도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로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욕심을 내지 말고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전에 주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OBV 지표상 생명선, 바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아무리 음봉과 양봉이 계속해서 교차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횡보, 이 라인을 믿고 이 시그널을 믿고 홀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가적인 2차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실 때 주린이 분들은 요 라인을 생명선으로 이제 잡으시고, OBV가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홀딩을 하시라. 언제까지? 이 RSI 지표상 다시 한번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마치 이때처럼 진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 주신 게 뭐냐면요, 현재 이 박셀바이오의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수급표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겠네요.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즉 뭐냐, 지금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이 방향성을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수급을 배우신 분들이 아니면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수급을 봐야 된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별이 아니라 기간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기간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3개월 동안의 이 기간별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기간별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HMM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무조건 어떤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테마주나 세력주가 가장 많이 건드는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이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3개월 동안에, 즉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던 이 기간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손절하면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환납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개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절대 이 물량을 세력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최대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3차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저점 시그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할 때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이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인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아마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지금 같은 세력의 개미턱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7월 중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1차와 2차로 어떻게 분할로 매매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한 가격을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텐데, 다행히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7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세력의 매집이 장기간 이루어진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찌됐건 제가 이번에도 최신 업데이트된 이 박셀바이오의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다 직접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거나 불안하다, 아니면 이제 이미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달에 이 박셀바이오의 1차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터기 한두 차례 더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실이 나오지 않는 거야. 손절을 결정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 되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 전략만 스스로 짜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뭘 드렸죠? 바로 제가 항상 만들어드리던 이 시나리오의 제작 방법을 전부 다 이 자료를 공유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탈출 전략을 짜시면 되는데,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특히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주로 해서 종목이 자주 바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제는 평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이번에 한 번에 묶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